오늘 설명이 130화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이고, 그래서 잠시 후 시작하는 다스베이다 보고,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일찍 자려고 했는데, 오늘도 모처럼 댓글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다음에 그냥 또 며칠 후에 할까 하다가, 그냥 해드리려고요. 재생살의 인생 반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이 댓글에 올리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을미일주인데 제 사정 궁금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않으면 올리지 않으셨겠죠? 그래요. 사람은 다 힘들다. 뭐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기는. 그렇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주가 궁금하신 점 3가지 남겨주세요. 좋아요. 3가지.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돈 조금 벌고 싶은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어요. 타고난 능력과 무슨 일 맞춤법이 좀 이상하죠. 지갑작성과 어쨌든 노력해야 할 점을 알고 싶다.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직접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정보를 좀 주셔야 돼요. 정보를 안 주시면 저는 그냥 사주 구조만 읽어드릴 겁니다. 지갑작성 범주적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2번째, 올해 결혼하고 싶은데 언제 배우자가 생길지 궁금해요. 지금 사귀는 사람 없다는 얘긴데 지금 8월인데 성격이 조금 보여요.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분이 성함을 남기셔서 제가 성함을 좀 지워달라 했고요. 시를 주세요. 시를. 그랬더니 여기 오후 1시 2시 사이라고 들었어요. 그걸 참고해서 사주를 이제 그냥 시도 2개 다 뽑아 봤습니다. 신미, 신축, 을미, 이모, 신미, 신축, 을미, 개미 2 사주가 되죠. 이분이 주신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죠? 돈 많이 벌고 싶다. 타고난 적성.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 거기에 이제 애정운 봐달라고 한 거죠. 정말 힘들고 미래를 알고 싶고 하면 사실 상담을 해야죠.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도 저는 성심성의껏 풀어드리는 입장인데, 이거 이유는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렇게 정보를 주지 않으시면 범주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 사주에 이제 제가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서 왜 정보를 알아야 되느냐. 정말 쓰기 힘들었을 텐데 그 에너지를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정말 평반적 극단의 에너지, 정말 극한의 에너지를 끌어 썼으면 공부를 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주거든요. 이런 사주가. 자세히 풀어볼 건데, 범주적으로만요. 그런 정보를 안 주시면서 자기가 궁금한 걸 이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뉴턴과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고전 역학은 결정론적이에요. 기계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인간도, 인간의 삶도 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해진 대로 그냥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진단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운명도 그렇게 보이죠. 그 사주 공부한 사람들은 아예 사주대로 살아.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저도 가끔 하는데 그게 100% 결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그래서 제가 고전역학 얘기를 일부러 지금 꺼낸 건데 양자역학적 요소가 있어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거기 하이젠베르크의 뭡니까 불확정성의 원리 그죠? 들어는 보셨죠? 못 들어보셨으면 검색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정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찰자가 개입하는 순간 이것은 입자가 되었다가 파동도 됩니다. 미치가 달라져요.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 사주적 명리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때요? 그냥 눈앞에 흘러가죠.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고 있습니다. 죽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모든 인간에게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상의 틀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동안 이 사주를 공부하면 뇌에 혁명이 일어난다. 물론 대충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뻔한 예를 들어서 고전 역학적 역학을 공부하면 명리학을 공부하면 뇌 혁명 안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양자역학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공부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명리를 통해서 4차원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 이 지구 밖으로 나가서 이 지구 안에 작동되는 주어진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보고 싶다. 마치 매트릭스처럼 영화 매트릭스 네오가 날아서 지구 밖으로 나가잖아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지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슈퍼맨이 마치 보는 것처럼 제가 명상할 때도 이렇게 지구 밖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명상을 하는데 그래 보자는 거죠. 4차원적 존재가 한번 돼보자는 거죠. 이 사주를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럼 3차원과 4차원의 차이가 뭐예요? 시간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T축.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요. 영화로는 테넷에 이제 그런 요소가 있죠. 테넷 안 보셨으면 보세요. 거기에도 결정론적 세계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자유의지가 개입되죠. 그래서 주인공이 나중에 죽고 그러면서 상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고 이제 뭐 그런 건데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사주에. 과거는 이분이 이제 이 사주를 공유하는 사람이 50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중에서. 다 다른 삶을 살았어요. 범주적으로는 같아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범주적으로는 같다. 디테일이 다르다. 디테일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같은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나뭇잎의 위치가 전부 달라요. 비가 오면 맞는 애가 있고 가려져서 안 맞는 애가 있어요. 힘든 애가 있고 덜 힘든 애가 있다고. 그죠? 제일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애는 여름에 떼약볕도 제일 먼저 받고 겨울에 정말 추운 그 눈보라도 제일 먼저 온몸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만큼 단단해질 수도 있겠고 그만큼 고통을 못 이겨서 일찍 떨어질 수도 있겠죠. 못 버티고. 그런데 상록수 같은 경우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는 것은 이건 제가 정말 강조드리지 않아도 가만히 한번 관조해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에너지, 이 내가 타고난 에너지와 다가오는 내가 만나게 되는 이 대운의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 이미 미래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창조할 수 있다고요. 존재하는 거야. 내 미래는 이렇게 만들 거야. 이때는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때 이런 위치에 가 있을 거야. 에너지를 그렇게 쓸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의 의미를 모르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관성적으로 살아가면 이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내가 타고난 에너지와 작동을 하면서 분명히 쓰긴 쓰겠죠. 그게 이제 사주대로 산다 이건데 그것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몰라요. 냉정히 따지면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냥 작용할 뿐이냐. 작용과 반작용. 에너지가 작용하니 나는 그것에 반작용하고 이것이 이제 에너지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주인으로서 활용한다면 내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노력, 그게 현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력이 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말로. 앞으로 5년 동안 놀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친구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다 쓰고 놀 거야. 그리고 죽어야지. 그러면 현재를 그렇게 했는데 찬란한 미래가 어제까지도 딱 설계는 미래가 있었는데 앞으로 5년간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미래의 에너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활용이 되는 모습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바로 변합니다. 과거에 내가 사람들을 슬프게 해서 아프게 해서 내 진심은 아니었는데 사실 진심 표현도 못했는데
지금은 내 상태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다갈 수도 없고 하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면 꼭 가서 그것에 사과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되죠. 이 과거도 결정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뀌어요. 과거의 관계도 바뀌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알고 싶다면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상담을 받는 게 좋죠.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나 돈 없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오케이. 그러면 질문을 하시려면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나 이런 일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상담이면 정말 그분에게 특화된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은 어쨌든 공적이거든요. 공적인 시청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실제로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제가 범주적으로 설명드리는 것 외에 디테일도 말씀드리면 훨씬 더 유익한 내용이 되겠죠. 그걸 안 하게 해주시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얻어가겠다. 좋은 거 아니죠. 냉정히 따지면 상담료? 상담 얼마든지 낼 수 있죠. 낼 수 없습니까? 낼 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낼 수 있어요. 왜? 그 돈 없으면 이번 달 못 살거든요. 안 그래요? 반드시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범주적으로만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일단 시는 잊으세요. 3주만 보겠습니다. 신미, 신축을미. 축월의 을목으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십성적으로 보면 편재의 월에 태어났습니다. 돈 벌고 싶겠죠. 12음성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세지죠. 얘는 양지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계절적인 요인으로 또 보면 이제 초보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면 그것은 이제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월에 태어난 을목이라고 해서 맨날 얼어 죽고 힘들고 아니라고요. 다른 글자들과의 조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축월에 태어났고 금생수가 돼서 한기가 많아서 목화로 흐르니 야 사주가 좋아. 이런 터무니없는 해석이에요.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명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리의 고전을 아까 역학 얘기했지만 그게 고전 역학이에요. 현대 명리 그거 아니라고요. 과거의 시대는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집안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꽉 잡고 있고 아버지도 할아버지 효도하면서 말 잘 듣고 나도 그래야 되고 집안의 가풍 이것이 또 나의 신분이 주어진 신분이 나의 운명을 거의 90% 이상 결정하고 그걸 내가 상관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나는 반항아 역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밀란의 수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어때요? 지금 개인이 사회와 엄청난 상호작용을 일으키죠. 아예 끊어버리고 내가 사적으로 들어가서 도 닦을 거야. 뭐 이런 사주도 얼마든지 있고 나는 자연이다. 그런 분들이 당연히 하겠고. 그죠? 사람들과 원국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운에서 만날 때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가도 좋아질 수 있고 굉장히 좋았다가 영향력도 내가 굉장히 많이 행사했다가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나의 명예가 추락함으로써 내가 그러한 영향력 사회 인간관계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질량과 질량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발생하죠. 이 질량이 클수록 중력도 세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똑같아요. 우리도 질량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고 그러면 제일 질량이 센 사람,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가 높아, 돈이 많아, 혹은 유명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공간이 휘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다 행성으로 보면 그 궤도를 따라서 그 사람 주위로 모일 거 아니에요. 똑같다고요. 그런데 어떤 충돌이 일어나 새로운 강한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사람이 휘게 만들었던 공간이 저쪽으로도 이동하죠. 저쪽으로 생겨요. 그럼 저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어때요? 나도 영향력을 갖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사주에도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겁다자들은 그 비겁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혹은 비겁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혹은 사회에서 비겁들 위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난지 다르다고요. 그걸 꼭 관성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을목이 또 있는데 여기에 식상을 쓰고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인성을 쓰고 있다. 여기 화인데 내가 수를 쓰고 있다. 이러면 내가 이 비견의 일, 행동, 말 이것을 내가 영향을 미치죠. 내 생각으로. 근데 그래서 그런 게 교육업이고 뭐 등등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내가 그런 영향력을 뺏겼어도 남에게 다시 제기하고 그래서 그 영향력을 되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삶에 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종합되어 있는 거예요. 4차원이라고요. 그 명리를 볼 때 4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기르고야 말겠어.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글자에 매몰되지 말고. 제가 이 사주를 보면서 특히 그런 얘기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작성하면서 몇 시야? 10시 7분이네. 빨리 끝내고 금요일날 다스베이더 보는 게 제 기쁨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 미친 리더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고요. 저 동해도 지금 일본으로 넘어갈 것 같고, 사실상 일본해로 미국이 승인했고 다 전 세계에 표기될 거고, 그러면 그게 영향력이죠. 거기에 지금 이제 독도를 어쨌든 이 정권 하에서 빼앗아 가려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죠? 이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잘못을 하여도 견제하지 못하는 나라,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정말 한 사람이 나라를 망칠 수 있는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 의결밖에 없다.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죠? 국민의 실질적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운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죠. 추월에 을목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면 분명해요. 하지만 그거 하나로 보지 마시라고 했죠. 그 위에, 이제 지장간 먼저 차근차근 보시죠. 개신기, 재생, 살인상생. 이렇게 되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신이라고 하는 평관 조직에서 돈을 벌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라. 살인상생. 내가 재생살 난다는 것은 일찍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돈 잃어. 그러니까 돈은 회사에서 타먹어. 돈 벌어서 회사 키워줘. 그리고 공부를 해야 안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에 이제 신이 튀어나왔죠. 여기에 개도, 이미든 개도니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와서 내 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천간에서는 살인상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개수라고 하는 편인이 이렇게 제극인도 됩니다. 그죠? 겉으로는 충 및 충을 하고 있어요. 여기 편제라고 하는 에너지는 어쨌든 정제와 달리 내가 개척해야 되는 사회, 그죠? 내가 사업성을 갖는 사회, 아직 미개척된 예전 미 서부 지역에 열심히 말 타고 가서 깃발 꼽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뛰어야 되는 사회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욕망도 당연히 정제보단 크겠죠. 정제는 발을정이에요. 어쨌든 내가 노력한 만큼 갖겠다 이런 거예요. 대신 노력해서 받은 것에 대한, 번 것에 대한 욕망, 집착, 애착 이것도 또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알뜰살뜰 할 수 있는 에너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계부 쓰는 에너지고, 계획하는 에너지고, 메모 잘하고 정리 잘하고 하는 에너지죠.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잘 모으는 고정적인 수입을 중요시하는 이런 거라면, 어쨌든 편제는 그 자체로 굉장한 역마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부지런히 뛰어서 깃발을 꼽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회가 충미충 전혀 다른 에너지로 또 땅으로 이렇게 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땅으로 이 땅에 있다가 요 땅으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평관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라고요. 직장 돈이에요. 회사 돈이에요. 이 회사에서는 축토 준다 하고 축토를 갖고 있고 얘가 이 회사에서는 미토를 갖고 있어요. 나는 이걸 이 편재적인 것을 어쨌든 갖고 싶은데 요거 만만치 않죠. 축토는 미토는 양지니까 어쨌든 내가 여기에서 벌고 싶어. 이거 벌고 싶어. 내가 또 백호이기도 하니까 이거 미토를 시를 지금 잊으시라고 했어요. 일단 아까 뭐 어쩔 수 없이 살인상생 얘기하긴 했는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요 밑 속에는 뭐가 있는지 보세요. 정을기가 있어요. 아, 비견들이 있네. 비견들하고 식신생재 하는 곳이네. 여기에 내 일이 있네. 미토에. 여기가 양지라 내가 편하죠. 여기보다는. 그리고 요 충미충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내가 정화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개수가 이렇게 충을 해줍니다. 이게 뭐예요? 식신페인이에요. 그러면 내 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토도 경험하고 미토도 경험하면서 정화라고 하는 식신을 굉장히 키울 필요가 있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키우는 것이며 그것의 결과물은 이 기토라고 하는 편재, 돈을 벌기 위한 내 실력,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것을 얘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식신페인이니까 개수 공부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저 정화의 가치가 높아져요. 특수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자격 이런 것이 있어야 전문가로서 일을 해야 되는 식신적 속성에 굉장히 잘 맞게 되죠, 당연히. 또한 이렇게 비견들이 충묘일충 하면서 이 기토를 먼저 가져가지 않도록 신금이라고 하는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식신제살의 속성도 있으니 그죠? 이게 좋게 쓰면 내가 지식을 갖고 정말 전문가로서 일을 할 때는 이게 이제 고객에게 컨설팅 하다, 회사에서 뭐 감사, 관리, 감독 뭐 이런 쪽에 일을 하다, 문제 해결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 때 신금 입장에서 보면 개수가 식신이니까 뭐하니 너? 하면서 이렇게 진정시키죠. 또 수국화, 정계충 해서 회사 입장에서 뭐하니? 하고 못하게 하는 그 얘기는 내가 일목 입장에서 보면 내가 비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미토 영역에서 미토 시장 터전에서는 이때 여기에만 머물 수 없고 사회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충미충의 물상을 써줘야 돼. 이 땅 갔다 저 땅 갔다 이것이 정말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기도 해요. 부동산 이런 쪽하고 굉장히 잘 맞죠. 또한 단순히 회사를 왔다 갔다 이직하는 쪽으로 굉장히 좀 학업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나는 이 개수 노하우를 배워야 돼요. 이 노하우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이에요. 이 기업 안에서 내가 일을 해봐야 이 회사가 사업하는 걸 보면서 그걸 나의 지식화하여 내 일, 프로적인 일에 굉장히 유용한 지식적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노하우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지장 간의 연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미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을미라고 하면 나는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제 속에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비견들과 함께 식신생제해서 열심히 돈을 벌 거야. 기본적으로 사업하겠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회에서 다양한 변화를 하되 이게 이 관을 왔다 갔다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뭐 대원을 보겠지만 이렇게 될 때 이 개수를 내가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운으로 흘러가느냐.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굉장히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이 유가 이 정하고 충호라는 상황에서 또 이 기토들한테 제극인이 굉장히 심하게 걸려요. 아무리 이 편인이라고 해도 굉장히 심하게 걸린다. 운에서 또 이 수의 에너지가 굉장히 빨린다.
특히 여기가 5하면 이제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공부로 쓰지 않거나 하면 물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튼 왜 편관이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조상자리를 보면, 그러니까 이 편관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힘들다 그랬는데, 이게 재생쌀 이거만 보고 무조건 힘들다 이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충미충 하는 과정에서 조상자리에 쌓았던 이 돈은 이 축토에 다 인묘가 돼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죠. 충미충을 하니까. 내가 신축회사를 다니면 신축회사가 날 너무 괴롭혀서 너 얘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벌고자 하는 돈은 이쪽은 아닌 것 같아. 아, 내가 벌고자 하는 쪽은 이쪽인 것 같아. 근데 이놈이나 둘 다 힘들어. 남자로 봐도 그렇죠. 남자로 봐도 가까운 데 있는 남자로 보면 너무 힘들어. 날 힘들게 해. 내가 강한 존재이기도 한데, 그래서 나름 또 편관이 맞고 여기에 어쨌든 인성이 있다면 편관을 받아들일 자세는 되어 있어요. 이게 정인과 편인이 다르긴 하죠. 얘는 남자의 사랑은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편인은 50%, 40~50%밖에 작동이 안 돼요. 남자를 일단 따져보고, 의심해보고, 부정적인 면을 살피고, 저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즉 저놈이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거짓인지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미충을 하는 과정에서 잘 보세요. 이 개수는 이제 남자의 말이 되고 이 정화는 나의 말이 되고 서로 부딪히죠. 잘 안 맞죠. 겉으로 충하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신경 입장에서는 여기에 내 생각이 여기도 있어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돈이 내 생각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 돈으로 보면 해석이 이상하죠. 이 나의 재성 능력이에요. 나의 현실성,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생각,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 이게 재성적 생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제극인을 이 개수로 제극인도 또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막 판단하고 하는. 근데 그것이 이제 남자가 느끼기에는 자기 말을 이제 가로막고, 그죠? 판단하고, 현실 논리로 재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죠. 이게 이제 겉으로 이런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생쌀 사회고, 그것이 서로 극단의 에너지끼리 시장과 시장이 서로 다른데 국내 시장은 나하고 안 맞고 바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해외로 가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다. 특히 대원 얘기할 게 또 굉장히 길어지는 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민 개묘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이제 비겁들이 근이 와줬고 천간이 인성을 달고 왔으니 이때는 뭐 어릴 때 학생 시절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과 어울리면 좋겠죠, 당연히. 살인상생 되니까. 나의 근도 되어주고. 그죠? 근데 이럴 때, 이런 목 에너지가, 이제 인목이, 축토가, 인목이 이렇게 이민으로 왔을 때는, 나하고 귀문이 걸려버리죠. 그죠? 얘들은, 노는 거에 푹 빠진 애들도 되고, 그러면서, 축토재성에는 다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을 잘 해소하는 그런 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연결성이 이제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세운에서 신금 지지로 들어오면 신미신축, 미신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 것이 이렇게 젊을 때 만약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어느 회사든 그럴 때는 정관으로서 잘 내가 연결이 돼 재생관하면서 회사 들어가서 돈 월급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한다고 무조건 늘 부딪히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럴 때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나도 공부를 많이 하면 좋거든요. 이게 인성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이게 평관적 스트레스, 어려움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지고 이 재생살의 이 고통, 스트레스도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토로 굉장히 많은, 여기에는 또 오미압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토들의 얘들, 물론 이제 묘미 할 때는 또 목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비록 개수가 이게 장생한다고 하지만 화기도 갑자기 늘어나고, 이 수기가 얘가 나름 임묘하면서 제대로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구조든 여기 인성은 여기서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지장 간의 관계 충미충 하면서 이 개수가 온전하기 힘들고, 운에서 이렇게 목으로 흐르면 역시 수기를 뺏기기 쉽고, 그렇게 되면 물론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재성에 대한 투쟁성 같은 것도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을미로서 굉장히 강한根을 가져서 잘못하면 논리판으로 가기도 굉장히 좋죠. 여러 유희거리가 있거든, 나에게는. 동시에 여기에 인성을 제대로 못 쓰게 되면 그것은 내가 편관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때는. 근데 어릴 때 그걸 기대하기 쉽지는 않다고요. 그걸 쓰지 않았으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정말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을 내가 과연 키웠을 것이냐. 이해되세요? 이것은 나중에 내가 이제 식신으로 먹고 사는 사주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지장간 식신을 열심히 좀 만들어내야 되고, 인성을 잘 써서. 왜냐면 중년의 식상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때 어떤 일을 할 거냐는 지금부터, 내가 지금까지 공부 안 했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질이 달라져요. 이제 볼게요. 갑진대원에 이렇게 되면 이때가 취업하는 운인데, 이렇게 되면 천간의 신금이 다 임묘해버립니다. 진토에. 이 진토 갑진 백호도 나도 백호고, 이제 역시 내가 아는 센 친구인데, 이때는 이 축진파 하면서 진미는 뭐 관계도 없고, 이렇게 이게 돈 있는 친구인데, 이 관을 다 임묘시키고, 임술 경우에는 이제 정인도 임묘돼 버리죠. 그런데 나의 어떻게 돼요? 나하고 관계가 진미, 오진, 진사, 이 격각, 별게 없죠. 그러면서 갑은 어쨌든 내가 기댈 수 있는, 등락기갑할 수 있는 좋은 겁재란 말이에요. 그죠? 나를 또 관대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는 또 얘를 인멸시키려고 하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잘 안 맞아요. 이게 25세에 딱 그때 생각해보면 직장 다닐까 하다가 이게 잘 안 맞고, 그러니 돈 있는 친구에게 기대해서 관이 여기에 임명한 거니까 친구네 회사 가서 친구와 같이 일하고 친구한테 월급 받고 여기에 기대니까 그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감이 있다는 것은 뭔가 별로라는 거죠. 서로 잘 안 맞는 거고, 걔도 별로 안 좋고 나도 별로 안 좋고.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건 어쨌든 이렇게 비겁이 드러났고, 거기에 이 비겁을 단순히 친구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진미, 축진, 진미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 겁재도 이 평관 조직의 동료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직 생활을 무조건 하면서 거기에 이 편재적 속성과 이 충미충의 속성을 쓰고 땅에서 드러난 문서의 속성을 쓰면, 그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즉 그와 그렇게 땅과 관련된 문서를 내가 제극인으로 평가하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역마성으로 쓰면서 편제를. 부동산 회사 이런 쪽도 굉장히 좋죠. 그런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진짜 이런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꼭 학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관심 있는 게 없어. 독서도 싫고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제일 문제죠. 왜냐면 어릴 때 공부하던 습관이나 혹은 뭐 책을 읽는 습관이나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습관이 들어있으면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내 몸에 남아서 어쨌든 중년이 되어서도
텍스트를 읽는 것이 다시 살아나거나 마치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 다시 한참 후에 타는 것, 그런 몸에 역시 기억되어 있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뭘 이렇게 해보느냐에 따라 결정적이지 않지만 역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직장 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느라 바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럴 때는 정말 바삐 내가 돌아다니는데, 그럴 때만 자꾸 이게 회사가 인묘되고 회사와 연결된 문서도 인묘되고, 혹은 이렇게 되면 아예 내 생각이 친구가 가진 돈에 이렇게 완전히 몰입돼서 나도 돈 벌고 싶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편인적 지식이 축토에서 그대로 올라왔는데 다 내가 인묘시키는 형태죠. 근데 또 달리 보면 축토에서 나온 편인 문서를 내 땅에 다 인묘시켜버리는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부동산 이런 쪽하고 굉장히 잘 맞는다. 그런데 이게 목, 비겁 에너지와 축중, 얘들이 이제 인묘도 됐다가 목으로 합으로 했다가 이 축중 신금의 금극목 조합을 썼다면, 그리고 꼭 굳이 공부 쪽은 아니지만 이때 일찌감치 이제 자격을 올려놓으니까 내가 사적으로 이제 갖고 쓰게 되는 거죠. 일찍 자격을 썼다면 이 지장간 금극목 구조가 천간에도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생기가 상하는 조합인데 그저 내가 백호이기도 하고, 생기가 상하는 조합을 내가 활인성으로 썼다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이제 자격증 따서 그 칼, 가위 이런 것들을 쓰는 그런 쪽하고도 잘 맞죠. 어떤 식으로든 이 편제성 가만히 앉아서 사무직 이런 거 하기는 힘들어요. 내가 디디고 있는 땅이 계속 요동치는 거야. 열심히 돌아다니는 일, 이제 그런 것들하고 굉장히 잘 맞긴 하죠. 그러면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땅에서 노하우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터득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삶을 살아왔느냐,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짧게 할게요. 정리할게요. 그것을 사실은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이. 그래야 내가 과거를 이렇게 살아왔다. 상담하면서는 제가 범주를 쫙 읽고 거의 아주 당신 직업은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그렇게 무슨 신점 보듯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구조를 읽어두면 자연스럽게 직업성이 나와요. 가능하면 한 레벨 위에, 상급 위에 얘기를 해드리죠. 특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에너지를 훨씬 더 그래도 좀 잘 쓸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에너지 이렇게 써왔구나, 그럼 이 에너지는 이거 연장선에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더 레벨을 업하여 이 사람의 욕망과 맞추고, 욕망 다 물어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것이 그 길이 맞는지, 이런 것은 너무 간단한 거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때 당신의 욕망, 꿈, 이런 것이 당신의 행복을 키우는데 기여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좋은 상담이 되죠. 인생길이 확 넓어지며 그 대도가 딱 눈앞에 나타나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걷게 이제 인도가 된 거죠. 그게 상담이에요. 근데 이렇게 범주적으로 해석하면 솔직히 이분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질문이 저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알고 싶으면 상담을 해야죠. 지금은 시청자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임수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공부를 하거나 무슨 자격을 따거나, 이 시장 경험하고, 그냥 단순히 직장 생활 하면서 재금 관련된 일을 서류 정리도 하고, 격리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평범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회사, 건설 회사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문서 심부름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회사 시킨다 일하다 보니 알게 된 노하우를, 정점의 노하우를 가지면, 식신인데
여기서 배운 노하우가 있으면 이제 뭔가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러한 인성적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신적 전문성이 있으면 내가 돈을 이렇게 끌어오죠. 여기서 오축은 이게 인묘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오미합으로 전혀 인묘가 안 되죠. 오히려 오미합 크게 해서 얘를 이렇게 제압하는 형태죠. 이 오축은 굉장히 창의적인 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토라고 하는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축토라는, 남자로 보면 축토라는 마음을 가진 남자에게 내 사랑 에너지가 푹 빠질 수도 있고, 여기에는 육합의 인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오화가 있으면 이제 내가 남자와 많은 어떤 관계가 있었다, 사랑에 빠진 적이 많았다, 그런 썸씽이 많았다. 남자들도 다 이게 편인 깔고 있어서 각각 편인인데 다르죠. 이 속성을 해석해보면 달라요. 이 신금의 마음인데 다른 거예요. 여기는 재생살이고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도 있고 싶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공부를 하는 게 쇠지편이 깔고 있는 거고, 여기는 양지편이 깔고 있어서 배워서, 비겁대로 배워서 열심히 그걸 써먹겠다, 배워서 가르치겠다, 예를 들면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남자하고 썸씽이 많았다면 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 없이 제가 뭘 인생을 다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불가능. 이렇게 되면 그런 썸씽이 굉장히 적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내가 이 사회에서 터득한 노하우도 되고, 이렇게 내 소유의 문서를 이게 땅에 많이 묻어두는 거예요. 이런 건 또 부동산 투자 이런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쪽 땅에서 드러난 문서 내 땅에 묻는 거잖아요. 문서 옮기는 거라고. 저쪽에 있는 문서 갖고 와가지고 내 땅에 심어두고. 이게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충미총으로 땅 개발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축토 땅에 돈이 없는데 개발해서 이게 을목 땅에는 돈이 생기는 거거든. 이 얼어붙은 땅 개발해서 사음이 화려한 땅을 만들면 이렇게 인묘진 이렇게 되면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이 많이 되죠. 이제 사회가 그러한 전혀 다른 성향의 생각을 가진, 그죠? 인성을 가진, 땅을 가진, 내 입장에서 돈을 가진 회사가 서로 부닥치고 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나는 다양한 시장을 경험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왜냐면 이 안에서 활동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많은 지식을 축적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 전문가의 속성을 갖게 되는 그런 형국이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거의 그런 활동을, 정말 남다른 노하우를 가진 어떤 전문가적인 능력을 안 갖고 있었다면 이거 아니라 이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되면 결국 핵심 뭐예요? 일시에 갖고 있는 미토, 이 충미충의 사회활동, 직장생활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주는 그걸 통해서 배워서 어쨌든 내가 이 식상운 때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식상생재가 되거든요. 이때가 핵심이죠. 이때가 핵심이에요. 그러니 이런 분은 깊게 상담하는 게 좋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럴 때 을사는 비견이 오는 거예요. 일을 가진 비견이에요. 사음이 만들어서 얘가 일을 하면서 어쨌든 내 돈을 키워주는 형태가 되잖아요. 나는 일이 없어요. 지장간에 있죠. 얘가 사화라고 하는 생지 일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유축, 이렇게 고객과도 연결을 잘 하는, 고객 돈을 잘 끌어오는, 고객을 왕으로 대접하면서, 그죠? 이럴 때 이제 고객의 인정을 받다, 고객의 사랑을 받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 동업자, 지인, 일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잘 연결해야 돼요. 일을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병호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양인적 업무를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오미합하면서 내가 이제 돈을 생재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천간에서 노하우를 갖고 하는 이제 식상패인, 상관패인, 이때 식신패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이 굉장히 좋아요. 이분이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무식상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오화로 나와 있지만 이 무식상이어도 잠재된 정화를 이제 드러냈을 때 내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그걸 써나갈 거냐. 정말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회사에서 재극인 관련돼서 이제 문서를 읽고 계산하고 이런 두뇌가 개발이 되었다. 그 학위나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재극인의 어떤 비상한 머리, 두뇌 활동 이런 걸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그걸 써먹어야죠, 이젠. 그걸 더 깊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이럴 때 특히 공부를 많이 해두는 게 좋아요. 이 45세 대원을 많이 쓰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성은 안 들어왔는데요. 끝났는데 어릴 때 들어가 안 했, 끝나서 이제 공부 못 하는데요. 한 세운 들어온다 했죠.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멀은 온다 그랬죠. 공부는 습관이 되면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또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어쨌든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식상을 활발하게 내 재능을 쓰려면 그 재능을 내가 미리 만들어야 돼요. 이젠 30대 중반이 왔기 때문에. 남자 애정운은 보세요. 여기에 가까이 있는 신금은 나하고 어때요? 항상 부딪힌다 그랬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때는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내 사랑 에너지와 남자의 마음이. 또는 이럴 때는 내가 이제 이 남자의 마음에 완전히 오축 인묘돼서 이제 그러한 썸씽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지나다 보면 이제 깨지기 굉장히 쉬운 구조가 되죠. 이 신금이 여기에 아주 편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이 구조는 또 무식상사주니까 이때까지는 또 식상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살인상생으로 인성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에너지는 있으나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뭐 말을 하거나 애교를 부리거나 먼저 다가서거나 이런 에너지 상당히 떨어지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에 있으니. 근데 이제 세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남자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근데 세운으로 얘기하자면 이럴 때예요. 이럴 때 이제 무신년 뭐 이럴 때 보면 아까 뭐 신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 신금이라는 정관 에너지가 나한테 붙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의 축토 땅에서 튀어나온 신금으로 보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돈 있는 남자 이렇게 됩니다. 이 남자와 오신합도 하고 이 남자하고 잘 맞죠. 미신합하여 굉장히 잘 맞는 인연이 이때 나타난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결혼하고 싶은데 이건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별로 좋지 않다고 봐야죠. 이럴 때 이제 사중경금하고 인연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진짜 좋게 해석하면 을사대운의 을사 이렇게 되면 이제 친구가 아는 남자 소개시켜주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암합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연애를 했을 때 이제 이럴 때 결혼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좋죠. 이제 항상 여성분들은 자식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너무 늦으면 이제 또 노산되고 그럴까봐 이제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여하튼 요 에너지 여기에 기가 막히게 대운의 초입에 딱 맞아 떨어지죠. 그 얘기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일을 시작할 절호의 시절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5세 을사대운 요 전에 이제 을사가 돼가지고 마치 대운을 미리 앞당겨서 한번 3년 동안 앞당겨서 30년을 3년 동안 압축적으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갑진도 마찬가지예요. 갑진대운 이때 이제 이때의 방황을 내년에 끝내고 이제는 을사대운 이런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지인, 나에게 힘이 돼주는 일을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밝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상관적인 타고난 능력이 있는 거죠. 을사일주는 지난번에 뭐 자세히 한번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보시고 을미의 이런 백호성 이런 것들을 잘 살려주셔야 돼요. 사주 자체가 변제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방팔방 내 눈엔 다 돈이 보인다. 이것은 돈 쫓아다니다가 내 건 없다. 잘못하면 이렇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눈 떠보면 저 돈도 다 내 건 같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득하니 지금은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쓰임이 다릅니다. 이 개수, 임수를 내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걸로 썼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이것은 평관적 고생도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날려보기도 하고 친구하고 사이가 좀 서운하고 그래서 잘 안 좋기도 하고 혹은 직장 동료하고 뭐 대면 잘 안 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러냐 돈도 안 모이고 뭐냐 뭔가 내가 공부가 부족했거나 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이 대운을 잘 쓰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나를 점검을 해야죠.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나는 이걸 뭘로 쓰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이것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릿속에 든 게 많다. 그러면 이 살인상생의 에너지를 정말 남다른 사유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예술활동, 작품활동, 뭐 글도 많이 발표할 수 있고 세상에 마구마구 드러내는 거예요. 이 잠재된 것들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고 그러는 것들. 이런 건 젊을 때 진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쪽으로 쓰면 좋아요. 그럴 때 나의 지식 같은 게 생기거든. 남다른 지식. 이 땅에서 터득한 지식. 재극인된 지식. 아, 세상은 저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불안정성으로만 썼으면 아주 에너지를 잘 썼다 이렇게 보기 힘들죠.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그동안 써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정해줘요. 이게 또 화급금의 에너지도 있거든요. 식상페인이면서 그게 화급금도 되고 특히 이때는 상관합사를 돼서 내가 굉장히 내 실력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이 을사 때 이 을 친구로부터 배웠던 사화를 세상에 올리고 이것을 사어미로 해서 내가 꺼내서 근이 돼서 정말 강력한 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건데 그것을 지금 나는 뭘 어떻게 쓸 거냐.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단절하면서 새롭게 개발할 거냐 아니면 그동안 이런 일을 해왔는데 그것을 살려서 연장선상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내 실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신신을 내가 병신합으로 끌어오면서 인성을 만드니 정말 유명해지고 많이 알려지고 인지도 높이고 그런 에너지로 크게 쓰고 싶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거냐 지금까지 해온 걸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하다 보면 길이 확 열리죠. 그게 명리예요. 예, 구조적으로 뭐 충미충하니까 세상이 불안정하고 뭐 땅이 뭐 그렇고 왔다 갔다 하고 부동산이나 하고 이 회사 다니고 저 회사 다니고 이거 하고 디테일하게 지금 궁금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앞으로 무엇 할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이 사차원 명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 그래서 가지려면 상담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을 하는 것도 무의미해요. 그래서 그래도 길게 진짜 성심성의가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구조를 아시는데 도움이 되시게끔. 아, 힘들다.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상담은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웬만하면 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뭔가 감추고 뭐 이러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어디까지 자세히 제가 얘기해드리면 아 요런 게 나하고 맞네 하고 이렇게 스스로 조합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상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올려주세요. 옛날에 샘플이 있었는데 샘플이 아니라 실제로 잘 올려주신 분이 있었는데 어떤 영상인지 제가 몰라서 또 찾기 싫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